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90분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정보 처리 기사의 가장 우리가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정보 처리 핵심은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도 음, 실기 시험을 볼 때까지 효자 과목이 될 거다라고, 다시 거듭 안내 드리고요. 처음 이제 접하게 될 때, 처음 접하게 되는 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상적이라는 등, 논리적이라는 등,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 중에, 여기 보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화면에 있다면 들어가서 보시거나 저 화면 크게 해놓을게요. 크게 해놓을 테니까 같이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그렇다고 데이터베이스는 2022년도, 2021년도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처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적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요즘 얘기하는 거, CBT로 시험 보는 것들, CBT로 시험 보는 체제에 왔을 때, CBT가 이제 2023년, 22년도 3회차서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완전 CBT로 넘어간 게. 그래서 23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희 시험도 같이 보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같지가 않아요.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만, 제가 얘기하자면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그 문제가 또다시 자기 문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그 출제 기준에 맞춰가지고 빈도수를 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게 제 전략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순서 볼 거고요. 데이터 모델링 순서 보고 그리고 키의 종류, 정규화 단계. 정규화 단계가 너무 어려워하더라고. 정규화 단계를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험 출제가 되는 게 모델링 순서, 개론물 얘기했었죠. 개론물,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개론물하고 키 종류들, 그리고 1NF, 2NF, 3NF까지만 알면 된다는 정규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 투입 자산은 교재, 당연히 우리 교재해야 되겠고, 또 다른 자산으로는 23년도 25년 900제, 3과목만 180제, 거기 안에서만 놀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넷 정보 처리 기사 출제 기준, NCS 모듈, 이렇게 되겠고, 총 5탄을 준비했는데, 이 5탄은 나중에 뺄 거예요, 제가. 5탄은 좀 빼고, 이 5과목계 그 잡혀 들어오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5과목 그 교수님은 따로 계십니다. 따로 계신데, 아무래도 제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학과 강의는 이제 교수님이 하실 거고, 그 특강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 해당되는 내용이다. 고, 원래 NCS 기준에서는, SQL 응용, SQL 활용,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예요. 제가 요거 순서를 약간 섞은 게, 첫째 날, 특강을 진행할 때, SQL 응용 쪽 좀 봤거든요. 여기. 이게 뭐 정의어, 조작어, 제어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오늘 또 하게 되면 재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봐 한 바퀴 좀 돌라고요. 한 바퀴 좀 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AI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매핑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다. 일단 핵심 요약을 먼저 볼 거고요. 핵심 요약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또다시 빈출 문제들을 쳐다보자. 모델링 들어가 봅니다.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하는 요 내용은 핵심 키워드가 모델링 3단계예요. 여기서 보고 있죠, 그죠? 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되는데, 그게 그 순서를 외워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몇 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개, 놈, 물 이렇게만 외워라. 댕댕이가 눈물을 흘린다. 뭐 이렇게 외우든지. 개, 놈, 물입니다. 개, 놈, 물이고 그 개념적 설계라고 하는 거는 추상화시켰다. 현실 세계를 추상화시키는 단계다. 아직 어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여기 어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건지 쓸지 말지 아무런 결정도 안 돼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있고 그냥 계획을 잡는 중이에요. 계획.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잘 설계가 되는 걸까? 이런 구조일까? 저런 구조일까?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어, 일종의 스케치하는 단계다. 스케치하는 단계.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 논리를 형이하학적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끄적거린다. 이제 메모장에다가 뭔가 기록을 하고 이제 슬슬 계획을 세워 나가는 단계. 그거를 개념적 설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알고리즘, 우리가 로직 잡듯이, 플로우 차트 잡듯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은 또 따로 다룰 거예요. ER 다이어그램 말고도 다른 이 차트 방식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ER 다이어그램, 요거 실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 개념적 설계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그 표현 방식은 차트 방식은 이렇게 하면 실기에 딱 시험이 E 빼기 R 쓰고 나오면 돼요. E 빼기 R.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E 빼기 R 안 하고 ER이라고 하고 나왔는데 괜찮아요. ER만 들어가면 됩니다. ER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처음 다른 거 모르고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에 가야 되는데 아주 세부적인 설계는 아니고 러프한 설계. 이 데이터는 뭐랑 연결돼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거 가지고 계좌번호하고 연결을 할 거고 유일성 확보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계획을 쭉 잡아 나가는 게 개념적 설계다. 개념이 잡혀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DBMS에 대해서 독립적이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독립적이어야 되고 트랜잭션 모델링을 수행하는 단계다. 트랜잭션을 할 거다. 상호 저장하고 이제 뒤에 이제 물리적 설계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 저장하는 거고 뭐 이럴 때 트랜잭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 TCL 쪽에 얘기한다 그럴 때 커밋, 롤백 이런 것들이 있듯이 실제 어떻게 상호 테이블들이 릴레이션을 할 거고 어떻게 데이터 필드들에 대한 키값을 적용할 거고 이런 걸 수행하는 단계가 모델링이에요. 모델링. 예. ER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강조 좀 너무 많이 했죠. 예. 강조 많이 했는데 개념적 설계를 일단 감을 잡잖아요. 그럼 논리적하고 물리적은 그냥 따라와. 개념적 설계만 따라.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요 과목을 하게 될 때쯤 됐을 때는 개념적 설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개, 넌, 물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다. 학과 수업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교재 보실 분들은 471쪽에 이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논리적 설계는 뭐냐 그러면 목표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를 정했다. 목표하게 될 목표 DBMS가 이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ER 다이어그램이 확립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관계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관계형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스키마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당연히 스키마를 설계하고
스키머도 왜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무리 스키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논리 스키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 논리 스키마가 제가 그래서 외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논리 스키마 이렇게 하나씩 밀려 내려간다고 해서 자꾸 헷갈려더라는 게, 논리 스키마는 논리적 설계인가? 이렇게, 모델링인가? 이렇게 하는데, 논리적 설계에 해당되는 모델링하고 스키마하고 좀 약간 틀리다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ER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목표 DBMS 구조가 정해지고 나면 스키마를 설계해야 돼요. 스키마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냐 하면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들에 대해서 속성 정의들을 진행하겠죠. 그죠? 속성 정의하고 그다음에 행 단위의 데이터들을 넣고 인서트 인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DDL, DML, DCL에 해당되는 게 또다시 얘기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다른 거 말고 정규화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정규화. 아주 힘들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연락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라. 상호 테이블 간에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갈 거냐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는 저장 장치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 물리적이잖아요, 완전히. 그죠? 완전 물리적이잖아. 그래서, 하드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논리적일 때는 레코드 생각하시면 돼요. 레코드. 레코드에 해당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적은, 이게 저장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드웨어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저장 레코드 양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인덱스 뭐라 그랬죠, 제가? 인덱스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이거로 테이블입니다. 그랬잖아요. 파티셔닝, 인덱스, 정규화의 반대인 반정규화. 정규화는 유의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이런 식인 거죠. 서울시 중랑구 뭐 망우로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우리는 주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소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는 주소라고 하는 하나의 필드 값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경상도요, 전라도요, 뭐 강원도요, 충청도요 이렇게 다시 또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안에도 무슨 구 안에도 무슨 동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규화 시켜 나가는 거는 따로따로 끊어가는 거고 뭐 군, 도, 시 이렇게 잘라서 아예 따로 가는 거고 반정규화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로 봐도 돼. 묶어가자. 성명이라고 할 때 성 따로 명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명 가면 이름 이렇게 가듯이 그냥 묶어가면 돼. 이럴 때가 묶어가도 돼라고 할 때가 반정규화. 안 돼, 안 돼. 김씨 뭐요? 뭐 뭐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구분을 딱 줘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정규화를 진행하는 거다. 반정규어보다는 정규화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반정규화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따가 이제 출제 빈도 봐가지고 뽑아놓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ER 다이어그램의 핵심 기호들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어놨고요. ER 다이어그램의 기호인데요. 기호가 더 많이 있어요. 주는 문제야, 얘도. 그러니까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개눈물 이렇게 외우듯이, 그지? 그것처럼 얘네들도 외울 수 있다니까, ER 다이어그램을. 다음 시간에는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본 수업 나갈 때는 해드리겠지만, ER 다이어그램을 실제 펼쳐놓고 보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오케이. 서로 간에, 이 데이터는 여기에 연관을 가질 거구나. 그래야만 학점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학생, 학과, 학번, 그 다음에 이쪽에서
성적을 해야 되니까 과목만 있으면 되나? 성적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 하나에 과목들 여러 개가 있고 그 점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은 A, B, C 과목 듣고 다른 학생은 A, B, C를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학생이면 학생자료 따로 테이블을 만들고 그 교과목이면 교과목이라는 거 따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의 교과목을 여러 교수님들이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교수자로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럴 때 그 관계감, 서로 간의 관계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ER 다이어그램. 개체는 사각형으로 얘기하고요. 개체에 대해서는 관계는 마름모꼴이고요. 이게 이제 엔터티라고 하는 건데요. 엔터티 테이블 얘기하는 거야. 테이블처럼 생겼잖아. 릴레이션십 서로 어떻게 하지? 너랑 나랑 관계가 어때? 라고 하는 걸로 약간의 우리가 그 뭐 if 같은 그런 거고 속성, 애트리뷰트 너만의 어떤 그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타원 이렇게 원래 타원이 동그라미 원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으로 나가는 건데 타원적 개념이고 타원을 밑줄이 쭉 그어져 있으면 얘는 기본 키구나 가장 중요한 키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더 있지만 그래도 요거만큼만 알면 기출문제에서 매번 나오는 것들이니까 적어도 이 네 개만 알아두면 좋겠다.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당장 한 번 보고 외워지면 그러면 특강 안 됐지. 뭐 믿는 게 머리밖에 없는데. 그죠? 한 번 딱 보고 스캔 딱 떼고 나면 알아서 잘 외워지고 이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문제도 풀면서 익숙해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익숙해지게끔. 어디더라? 어, 지나가던 사람은 얼룩소들이 쭉 있을 때 그 소가 그 소 같고 이 소가 이 소 같고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키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 요거는 뭐 잼배기, 요거는 얼룩이 이렇게 이름을 다 줘가지고 부른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친숙함을 좀 가져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오늘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제가 어려운 거를 오늘 딱 두 번째 날 터트리는 거는 앞으로 관심을 좀 시험 문제를 가지고 가져보자. 다시 일일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 주 타겟인지를 보고 뭐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관계 데이터의 핵심 모델이요. 이게 모델의 핵심은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릴레이션은 테이블과 테이블들의 또는 테이블 안에서 뭔가 수행하는 일인 거예요. 수행성. 그래서 튜플의 유일성 그러면 데이터가 거의 대부분 나눠질 때 데이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그립니다. 매번 똑같이 그릴 건데 얘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순번은 알아서 인크리먼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먼트가 될 거라고. 여기다가 뭘 넣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행이잖아요, 여기가 행이잖아요. 행은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얘기하죠, 그죠?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행, 튜플의 유일성일 때 행은 여기 만약에 제가 이름 이렇게 넣었다 이건. 그러면 뭐가 생겼어요, 지금? 테이블에 속성이 생겼죠. 그죠? 열이 생겼잖아요. 이때 행을 튜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인스턴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때. 열을 속성, 애트리뷰트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이름에 남궁영, 홍길동, 만약에 홍길순이 있다면 얘랑 같은 데이터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홍으로만 얘기가 돼 있으면, 홍길동하고 원래 홍길순인데 서로 다른데, 근데 앞에 것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똑같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행마다 그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여기 키가 또 필요하겠지. 이게 뭐가 있을까? 지역 이러보자고. 지역. 거주 지역. 남궁영 서울, 홍길동 대전, 홍길순이 대구, 이런. 여기도 대전, 좀 더 각각의 이 정교화를 해나가고 그럴 때 얘네들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뒤에 몇 자리까지 더 넣었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죠? 하여간 똑같은 동네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또 속성을 또 넣는 거야. 내가. 유일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싶은 거죠. 유일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전화번호 넣자, 전번. 근데 요번에 전번을 뒤에 자리를 넣자, 가운데 자리를 넣자,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전번을 넣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걸로.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온 거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같은 날, 같은 그 날짜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뒷자리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이 유일하게 여기가 유일이 아니고요. 이 필드들 중에서 가장 유일한 놈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거. 여기에 있는 행들을 유일하게 하나의 레코드로서 독립적인 레코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넣는 거예요. 기본 키로 넣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기본 키가 됐잖아요. 그래서 슈플이라고 하는 이 행들은 레코드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서로 유일해야 된다. 행이 다 달라야 된다. 행이 1번, 2번, 3번을 서로 소트를 할 때, 이거 기억, 니은, 니글로 순으로 지역 순을 바꾸세요. 그러면 섞일 거 아니에요. 순번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도 의미는 없어요. 서로 다르기만 하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투플 나왔잖아요. 두 개. 그럼 이제 속성이 나왔어. 그래서 속성의 원자성.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이면 좋겠다. 이 원자값으로 갖고 가는 게 1차 1NF에 1NF 원자값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남, 여 이렇게 더 다른 거 없는 거. 그러면 안 되나?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는 사람, 하여간 남, 여 분명하게 한다면 이렇게 하지 뭐 그러면 댕댕이 사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종에 대한 분류라든가 아니면 어, 그 구분할 수 있는 상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주소 이럴 때 주소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더 아토믹하게 잘라야 된다. 밸류를. 만약에 좀 더 유일하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유일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거를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성들은 원자성을 가져야 한다. 이름하고 별명 같이 넣으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 왜, 나대리 그럴 때, 이름이 진짜 대리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대리래. 그러면 여기다가 대리를 붙여가지고, 직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름이고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나대리 대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대리 그러면, 나대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가, 뭐 그런 것들, 같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들로 원자성을 좀 갖자라고 하는 거고, 열도 순서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열과 행은 릴레이션에 의미가 순서에는 의미가 없다. 이게 행은 달라져야 되고, 열은 원자값이면 좋겠다. 더 쪼갤 수 없는 유일한 값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요, 의외로 그 릴레이션 특징에 대한 내용이 요거보단 얘가 더 많이 나와.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유일성, 무순서성, 속성의 원자성, 무순서성이니까 저라면 이걸 외운다고 한다 그러면 트플이든 속성이든 순서가 필요 없다는 건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굳이? 그러면 트플은 유일하고 속성도 유일한 거야, 결국에는. 유일인데 얘는 더 쪼갤 수 없는 원자성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은 행 단위로 데이터 내용이 레코드 단위로 다른 내용이어야 된다라고. 자, 이 정도로만 이해 안 되면 일단은 넘기세요. 대신에 요 놈은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거 외워야 되는 거 여기서 한 문제 이상 나올 거니까 얘도 외워야 되는 거 요것도 한 문제 이상 나오고 요 놈은 많으면 두 문제 이상도 나와요. 두 문제 이상도. 자, 이때 다른 거 말고 어차피 외워야 되잖아,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슈퍼키, 후버키, 기본키 이렇게 슈퍼키, 후버키, 기본키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기본키부터 외우세요. 기본키. 기본키가 가장 중요한 놈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빈도도 높다고 봐야 돼. 기본키는 메인키고, 기본키는 메인키고, 그리고 이거, 얘가 별표예요, 얘가. 얘가 별표인데, 널, 공백 안 되고요, 중복 안 돼요. 왜? 아까 제가 그림 또 그려드리면, 유일한 키에 된다 했잖아요, 유일한 키. 그죠? 다른 것들에 인덱싱이 되어야 되는 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보면 똑같은 이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3학년 2반, 김영희,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출석을 쭉 들어가는데 또 김영희가 있네. 김영희 이런단 말이지. 또 우리가 얘기할 때 키 큰 김영희하고요. 키 작은 김영희 했어요. 큰 영, 짱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뭘 해주냐면 3학년 1번 김영희 3학년 1반 10번 김영희라고 할 땐 요 학번으로 가버리면 이 유일한 번호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일성인 거야, 이게. 이게 유일성이고 원자 값으로 처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널은 여기 요 자리에 있는 게 1번서부터 10번까지인데 중간에 띵 나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값은 바뀔 수 있지. 값은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학번이라고 하는 얘가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비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은 불가하다. 기본 키는 널은 키 값이니까 여기 아이템 쉽게 말해서 아이템은 비면 안 되고 데이터는 아이템에 해당되는 필드 값은 때에 따라서는 빈 값일 수도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학번으로 쭉 할 때 빈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분류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얘도 비어있지 말자. 중복돼도 안 돼요. 중복돼도 안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요게 시험 문제, 그거를 뭐라고 한다? 프라이머리 키 이러는 거고요. 요건 나중에 ER 다이어그램에서 기본 키를 가져다가 외래 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게 시험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기본 키가 외워지시잖아요? 기본 키가 외워지시면, 예, 이거는 무조건 별표 5개예요.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키를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외워야 될 건 외래 키, 창조 키. 아까 봤던 기본 키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우리한테는 기본 키니까 기본 키를 기준점으로 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6, eng,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뒤에 번호만 안 적으면 모르니까, 그죠? 요게 나왔을 때, 1인 사람, 2인 사람, 3인 사람, 4인 사람, 5, 6, 7, 8까지 있어, 우리나라. 90도 있나?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 남자, 여자, 외국,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외국에 나간 재외 동포들, 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호를 주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도.
그지? 그래서 딱 봤을 때 뭐냐면, 아, 이게 기본 키가 있으면 그 기본 키를 가지고 참조하는 것. 좀 전에 얘기했듯이, 1번, 2번은요, 이게 뒤에 있는 거, 1, 2, 3, 4,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여자예요, 여자예요, 5, 6 있을 때, 얘는 여자예요라고 할 때, 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남녀라고 하는 거를 따로 만약에 TF에 있었다 그럴 때는 남녀라고 하는 거를 갖다 가져갔을 때 참조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그때 갖고 왔을 때 오리진 키로 갖다 놓는 오리진 키로 갖다 놓게 되면 그러면 참조하는 키. 참조를 할 때 참조 무결성 필요하겠죠. 참조 무결성 필요할 겁니다. 요거 무조건 별표입니다. 요거 하나 외운다. 그리고 얘가 메인 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외래키. 예. 참조 무결성이라는 거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가 좀 나오던데, 구분을 하실 때 뭐냐면, 최소성이냐, 최소성이 아니냐, 이거. 얘네들은. 최소성이냐, 최소성이 아니냐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싸워요. 슈퍼키는 최소성이 아니고, 유일성은 있는데, 그런데, 후보키 말이에요, 요놈이. 요놈이 웃기게도 후보키는 기본키가 될 자격이 있는 키야. 그러니까, 기본키를 아까 주민번호였다? 그럼 주민번호 뒤에 그걸 대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럴 때 학번, 운전면허 번호, 또 의료보험 카드 번호 이런 것들 있죠. 사회보장 카드 번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 군번 뭐 이런 거. 그럼 여자들 있으면 군번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나? 하여간 특정한 어떤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후보키를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슈퍼키는 그냥 다 묶어버린 거야. 예, 얘는 취소성이 없어요, 그냥. 묶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결성을 갖는 거죠, 그죠? 무결성 3원칙은요, 개체 참조 도메인이에요. 개체 참조 도메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연산을 해야 돼. 여기가 조금 어려워하더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널이나 주목가 없다. 그 다음에 외래키는 참조 테이블이 된다.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참조에 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성 때문에 그렇고, 도메인 무결성은 속성값은 정리된 형식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도메인 내에 있어야 한다.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도메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주를 얘기하면 돼. 범주. 범위라고 하는 거. 10개의 뭐 도메인이다. 그러니까 분류가 되는데 같은 계통의 내용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도메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도 무결해야 되고 참조도 무결해야 되고 개체도 무결해야 된다. 내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키는 깨끗하게 널 안 되고 중복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조에 있어서는 외래키는 참조하는 쪽에 있는 값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없는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참조 무결성도 데이터 값이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도메인 무결성은 속성 값은 정의된 형식과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뒤에 제가 가는 방식이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나열만 했다가 조금 더 또다시 한번 얘기할 때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또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학교 갈 수 있는 과목, 3개 과목이나 4개 과목 잡아 나가는 데는 그냥 듣기만 해도 쫓아오기만 해도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드릴게요. 거짓말 아니냐? 그 뭐 시험 보고 나면 딱 나오겠지, 답이. 그죠? 자, 여기서 연산 얘기 나오잖아요. 연산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수학적 베이스를 생각한다 그러면 좀 어려워하는데 결국에는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는 기호들이 있지만 컴퓨터는요, 더하기하고 보수만 하는 애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다고 하더라도 더하기하고
보수기만 갖고 하는 놈이라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니다. 관계 대수라고 하는 relationa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절차적이란 뜻이에요. 절차적. 어떻게 구할지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과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라고 하는 요거는 시그마 기호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는 파일을 쓰고요. join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디비전은 나누기인데 여기 합쳐지는 거라고 두 개를 이렇게 모래시계에 이렇게 딱 눕혀놓은 것처럼 이놈하고 이놈이 서로 만날라 그래요. 자석이 서로 당겨가네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두 개의 자석이 그러니까 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연관되어진 걸로 조인이 돼서 테이블 서로 다르게 있지만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나의 관련성 있는 테이블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인이에요, 그게. 조인. 이게 뭐라 그랬죠? 절차적 연산인 거고요. 여기가 절차적 연산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절차적 연산이 아니까 나머지 하나가 비절차적 연산이 있어. 원하는 정보가 뭔지인지만 정하는 거예요. what to get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는 절차적 언어가 뭐예요? 그러면 절차적 언어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절차적 언어든 비절차적 언어든 절차적 언어가 뭐예요? 그러면 관계대수예요. 그러니까 대수하고 해석인데 관계 대수냐 관계 해석이냐 이거거든. 내가 그래서 절차적 언어가 뭐예요? 그러면 관계 대수. 그 반대는 관계 해석. 근데 순수 연산 그 관계 대수는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는 놈들이에요. 연산을 수행하는 것들이다. 연산을 수행하는데 밥그릇 그러면 컵 그러면 핫집합이고 모자 그러면 햇 그러면 교집합이고 빼라 그러면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그 곱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카디션 프로덕트하고 카디널리티하고 이게 약간 봐야 되는데 요게 요 놈하고 비슷해. 카디션 프로덕트가 약간 조인해갖고 오는 거랑 비슷해요.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합시다, 우리. 그리고 관계 해석 쪽에서 얘기할 때 프레딕킷 해석 기반이 이렇게 어려운 말 나올 텐데 그 어려운 얘기 나오면 요놈이야. 프레딕킷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가 뭔지만 딱 정의해 놓은 놈이 비절적 언어다. 요즘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정형 데이터 이렇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지거든요. 절차적 언어냐 비절차적인 언어냐 딱딱 값이라는 게 이미 있는 것들 수학적 견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이 똑 떨어지는 놈들. 근데 비절차적인 언어는 똑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뭐 정보인데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요. 연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얘를 다루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현상부터 우리가 보기는 해야 돼요. 이상현상. 근데 이상하잖아. 뭐 아노말리 해가지고 이상하잖아요. 모든 이상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런 거.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상현상이 발생을 해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는데 중복돼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에 얘는 서유 이상은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름하고 학번하고 그 다음에 그 A라고 하는 친구는 원적지 주소가 들어가 있어요. 원적 이런 게. B라는 친구는 이름하고 학번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때 엄마 주소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주소는 되어 있는데 약간 삽입이 될 때 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필드 속성들이 약간 틀려가지고 저쪽에 없는 속성이 있거나 내 쪽에 있는 속성이 저쪽에 없거나 저쪽에 없는데 나한테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삽입이에요. 삭제 이상은요. 내가 원한 거는
홍길동을 지우고 싶었는데 홍길동에 홍씨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경우 이렇게 갱신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이상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현상을 쫓아가 보니까 왜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라고 쫓아가서 쭉 보니까 정교화가 필요하게 되더라. 어? 이상현상이 생기는데 데이터 중복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데이터, 최상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제거 또 파일 보여드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다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컴퓨터에도 있고 막 이러면 데이터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게 최신인지 알 수가 없잖아.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죠. 그죠?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데이터들에 대한 이상현상을 막으려면 정규화를 시키자. 정규화를 시키자. 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규화를 시키는 걸 알겠어. 이상화되니까 그 이상현상을 막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현상을 막는 어떤 절차를 할 때, 어, 이게 그 유일한 데이터들인지 예? 쫓아 내려갈 때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오늘은 1NF만 해요. 그냥 1NF. 모든 속성의 도메인은 원자값이어야 한다. 오늘 얘 하나만 외워 그냥 1NF 그러면 원자값 1NF 원자값 이렇게 그리고요 기사라 하더라도 BCNF 이상은 안 넘어가요. BCNF 이상은 안 넘어가요. 제가 BCNF도 문제로 나오는 용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NF 원자값만 아는 거고요. 난 좀 머리가 괜찮은데 그러면 ENF. 아니야, 난 천재야라고 한다 그러면 천재면 3NF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NF가 아토믹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자값. 그러면 ENF는요. 함수 종속. 완전함수만 남겨놓고 완전함수로 종속시키고 부분함수는 종속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제거, 부분함수 종속 제거, 함수 종속, 함수 종속. 근데 3NF는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 이행적이라고 하는 것들. A가 B고요. B가 C면요. 결국에는 A가 C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AC를 굳이 A에서 C로 갈 때, 결국에는 A가 B고 B가 C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는 굳이 없어도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A가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라고 중복을 제거하는 그때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라는 말을 써요. 오늘은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1NF 원자값 요거 하나만 외우자. 그리고 이따가 시험 문제 나올 때에도 원자값 문제가 나오는 것만 무조건 외워놔. 다시 두 번째 할 때는 ENF 문제만 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ENF 문제가 나오면 다 맞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NF 문제만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려고. 나중에 정규화 문제만 쭉 뺄 건데 1NF 문제 쭉 빼고 ENF 문제 쭉 빼서 관련성 있는 문제들을 거의 쳐다만 봐도 이거 1NF구나 이렇게 알게끔 할 거다. 4NF, 5NF까지 가면 데이터베이스 선수요. 선수. 현업에 나가 있다고 봐도 돼요. 여기는. 많이 어려워요, 이거. 여기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기사에도 불구하고 4NF하고 5NF까지 돌리는 건 나오지 않는다. 요게 1NF, 2NF까지 돌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SQL 활용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거예요. 응용 활용에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얘는 딱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땡큐인 게 메타데이터가 나온다. 요게 메타데이터 딱 나와요. 데이터의 데이터. 데이터 사전이라고 합니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 중에 데이터이고 시스템 카탈로그가 나오긴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요것만 알아도 메타데이터. 요것도 아마 요번 실기 시험에 산업기사에서 나왔나 아니면 기사에서 나왔나 그 메타데이터 나온 것 같은데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아, 실기는 10비트를 안 봐요. 실기는 그 종이로 나누죠. 그러니까 20문제 나오거든요. 하나에 5점씩이야.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어, 하나에 5점씩인데 동일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랭귀지 문제가 9문제 나오는 거고, 나머지 11문제는 그,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보안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땡큐잖아. 왜? 11문제를 커버를 치게 되면 랭귀지는 한 놈만 잡으면 되잖아요. 세 개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C던, 자바던, 파이썬 이렇게 한 놈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왜 안 잡냐면 파이썬은 실기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냥 망했지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C나 자바나 뭐 C 잡으면 자바 잡는 그 이해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옛날처럼 뭐 프로그램 코딩을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값만 써요. x 더하기 y가 뭐냐 뭐 이런 게 나왔었던 적이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x 더하기 y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x는 2, y는 3인데 x 더하기 y가 얼마요 이러니까 기능사도 아니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랭귀지만 정보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합격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합격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거 없이 메타데이터 하나만 딱 보고요. SQL 셀렉트 그러면 사용자가 SQL문을 이용해가지고 DBMS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라는 뜻이야. 데이터만 가져다가 걔를 가지고 인서트, 삽입, 삭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럼 여기서 SQL문으로 삽입, 삭제, 업데이트하면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가져다가 뷰 테이블을 만들어 쓰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는 실제 데이터, 원천 데이터는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되게 웃긴 놈이야, SQL은. 아,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훌쩍 가지고 와가지고요. 지가 별도로 그 거인 것처럼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요. 지가. 그리고 테이블 만들고 난 다음에 막 데이터 조합을 해서 또 다른 가공된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해. 그게 SQL이에요. SQL. 네, SQL 인젝션 되게 좋은 건 알았죠. 자, 이제 한 30분 정도도 채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해결해 봅시다. 한 문제씩 가볼 거예요. 기재 문제 왜 여기서 나오죠? 라고 하는데 내가 왜 문제 한번 만들었나?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디파인, 정의하는 거, 크리어티 생성, 수정, 삭제, 턴케이트도 삭제긴 삭제인데 좀 다른 삭제다. DMN, 정의어면 얘 같은 경우가 관리하는 거, DMN,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그다음에 DCL 있다 그랬죠, 그죠? 제어 해당되는 거. 그럴 때 그란트 권한 주고 리보크 권한을 해제하는 거. 보고 하셨으니까 DDL에 해당되는 거는 크리어티 얼터 드랍이고 DML에 해당되는 거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입니다. 그렇지. DDL은 구조를 만들고 DML은 내용물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 구조, 데이터, 정의어,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게 나왔네. 요거. 여기 아까 위에 있었던 것들인데, 트랜잭션은 사실, 이 과목에 SQL 활용 쪽에서 트랜잭션이 따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동그랗게 별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반영되든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모두 반영되든지, 모두 반영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 답은 1번. 아토믹, 원자성, 모두 반영되든지, 유일성이라 할 때, 유일성. 그죠? 유일해야 된다. 네. 반드시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모두 취소되는 all or nothing.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같으면 얘네들 위주로 나와야 되잖아. 원자성, 아토믹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두 반영 아니면 모두 반영되지 않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강력함이 여기 확 들어와 있거든. 근데 의외로 all or nothing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all or nothing이 뭐야? 음.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이런 뜻이잖아요. 얘가. 그쵸? 우리나라 말하면 어,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뭐, 건드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외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나왔을 때 원자성의 문제들만 해요. all of nothing 여기 있었구나. all of noth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는 모두 반영되든지 아니면 말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럴 때의 원자성. 오늘은 원자성 문제 하나만 까고 갑니다.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 과정 중에서 이행적이라고 나온 거. 이행적 함수 종속이래. 함수 종속. ENF. ENF. 그리고 이게 뭐가 어디는 도메인의 원자값을 부분함수 종속적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 또는 완전함수 종속으로 가는 단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행적 함수 종속은 ENF다. ENF. 정규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문제 하나씩 풀면서 외워지게 되면 그러면 도움 많이 되는 거죠. 그죠? ENF 원자성, 원자값, ENF 함수 종속, 완전 함수 종속, 완전. 기거나 말거나 이거에 해당되는 아까 것처럼 이행적 함수 종속이에요. 이행적 함수 종속. 그래서 ENF가 되고요.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거는 참정유형인데 왜? 잘못 봤군요. 예. 완전 함수 종속. 여기 완전히 꽂혀 있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NF하고 ENF만 가는 게 좋아요. 1NF, ENF만 먼저 외우시고, 예. 그처럼 딱 봤을 때, 이행적인 함수 종속은 다른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3NF를 본 거죠. 1NF 원자성, 원자값, 아토믹, 그 다음에 이등교형은 완전 함수 종속. 완전 함수로 종속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 함수는 제거해야 돼. 부분 함수 종속은 제거하는 거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도 해야 되는 게 참정규형. 이거 우리 좀 전에 했으니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유의성과 최소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 어떤 것 같아요? 고민되나요? 두 개 모두, 슈퍼키는 유의성만 있었고, 유의성, 최소성은 후보키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외래키하고 대체키가 있는데, 여기 기본키도 없네. 대체키라는 건 따로 없는데, 대체키라는 건 없어요. 기본키하고 외래키가 있는 거지. 기본키하고 외래키가 있어야 된다. 지금은 유일성, 최소성이니까 후보키. 뭐가 될 수 있는 키?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키. 예, ER 다이어그램.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말은 뭐가 의미하는 거? 생각이 꼭 이피처럼 생겼는데. 관계감이죠, 관계. 개체는 삼각형, 엔터티, 테이블처럼 생겼다고 그랬고, 속성은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기 좋으니까 타원이 되는 거고, 연결은 그냥 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만한 게 세모하고 네모하고밖에 없지.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 테이블, 엔터티 중요하지 않냐고요. 그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속성값들에 대한 연결의 관계감을 가지고 테이블과 테이블들을 연결할 거니까 릴레이션십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내가 릴레이션십인 거야. 여기는 게.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무결성 제약 조건 중에서 외래키 값은 외래키 값을 참조하는 릴레이션의 기본 기값과 일치하거나 널이어야 한다? 널을 받아들인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널을 좀 싫어하고요. 지금 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참조 무결성이에요. 저쪽에 답이 없을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 포레진 키하고 프라이머리 키 간에 관계를 유지하는 게 조건인 거예요. 어. 그리고 널 값이나 중복 값을 가질 수 없는 거는 엔터티, 개체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널 되는 놈은 하나밖에 없다고. 참조 무결성. 코멘트 되게 웃기는 거죠. 참조 나왔으니까 참조로 가는. 우린 그러지 맞다. 뷰.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뷰 자체는 되게 중요해. 뷰 자체는. 뷰 이벤트, 여기 인덱스, 이벤트, 테이블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뷰도 테이블이에요. SQL 쪽에서 얘기하는 건데, 뷰도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틀린 거. 뷰는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가지고 오기만 하는 거야. 데이터만. 그래서 실제 뭐,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저장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SQL은 그냥 가져오기만 하는 거예요. 뷰를 정의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뷰, 네, 크리에이티브 뷰. 독자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있고요. 뷰를 제거할 때는 드롭 뷰를 하면 된다고? 맞는데? 드롭 뷰. 뷰는 독자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 아니, 가질 수 없죠. 인덱스,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뷰는 SQL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DBMS가 되려면 해당되는 시스템에 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SQL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별도의 페이지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뷰는 독자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틀렸다. 가질 수 없습니다. 독자적인 테이블을 갖는 게 아니라 있는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뷰는 거울이고요. 가상.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을 거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에서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정교화하는 단계. 이것 좀 어렵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이미 설계 단계일 때 인터페이스를 지금 설계하고 있다는 거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가 설계했다는 얘기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하고 논리적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리적보다. 근데 요거 시험 문제는 논리적보다 물리적이 더 빈도수가 더 높아요. 개념적은 완전 옛날 얘기가 되겠지, 그지? 상호 간의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약간 메모하듯이 해놨던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물로 외우라 그랬죠? 제가 개념물로. 뭐 같은 경우는. 개념물로 외우자, 개념물로. 얘도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고, 오히려 얘는 데이터 중복을 허용하고라고 했으면 반정교화. 중복을 취소하면 정교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수. 회수하는 거는 리보크. 리보크가 권한을 회수하는 거고요. 그란트가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커밋은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저장하자, 영구 저장시키자 라고 하는 게 커밋. 롤백은 영구 저장을 했던 아니면 결국엔 영구 저장을 한 그 다음 위치로 가는 거예요. 바로 다음 위치. 사이에 이제 롤백 얘기하는 거예요. 롤백. 커밋은 실행. 그리고 롤백은 커밋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포인트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롤백이. 왜 게임 하시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지나가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하나의 세트를 끝내야 되는데, 하나의 세트를까지 끝까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고. 세이브 포인트들이. 세이브 포인트에 가서 저장되고, 그쪽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그 섹션에 처음부터 시작할 건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장이 완전하게 커밋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는 완전 저장이 돼서 갱신 단계까지 들어간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갱신 단계, 그러니까 백업이라고 하는 단계를 수행하기 전이었으면 롤백이 가능할 거다. 롤백이. 이거 필요해요. 네 개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 네 개. 또 얘기하지만 오늘 다 못 외워도 돼요. 다 못 외워도 됩니다. 예, 열 문제가 끝났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너는 어디 갔지? 요 논리적인 거. 빈출. 24년도 2회차에 나왔던 정비화 문제. 그리고 이렇게 자주 나와. 요번에도 이거 나왔던 것 같아. 요번에도. 1NF에서 2NF 가기 위한 조건,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함수적 종속이 ENF. 1NF는 이미 원자성은 이미 끝났잖아. 1NF가 됐다 그러면 모든 키는 기본 키에 대해서 종속적이어야 기본 키를 따라가지고 그 한 놈만 보고 얘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또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텍스트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보고도. 그래서 부분함수는 종속적을 하는데 완전함수 종속으로 가야 되는 게 ENF형이다. 이거 딴 때 같으면 별표요, 별표 이거. 어차피 시험 볼 거니까 거짓말 안 하고 눈에 익기만 하면 돼. 문제는 계속해서 만들어 올릴 거야. 그랬더니 새로 나오는 문제가 열나 많은데 괜찮아요. 안푼 문제 다 필요 없어. 계속 버려. 뒤로 가면서 어떤 전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면 시간 날 때마다 한 문제가 됐든 두 문제가 됐든 푸는데 확실하게 까자. 하나만. 한 문제라도. 그게 낭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막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놈만 잡고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을 각오로만 보시면 돼. 한 문제를 잡더라도. 그러면 이제 요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응용해보자고. 거꾸로 갈 수 있어요? ENF가 1NF 조건으로 가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1NF에서 ENF, ENF에서 3NF 이렇게 뒤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원자성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 종속되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다치 종속은 4NF였던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의 내용만 딱 가져다 놓고 보겠죠. 그죠? 아, 이거 1NF, 2NF, 3NF, 4NF 얘기였구나. 그러면 저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요놈 틀어놓고 반 땡기고 여기 놓고 하면서 NF가 얘기했네. 그럼 NF 보는 거야. 그럼 딱 보는 거지. 지금 이거 정리해 놓은 거는 그 급하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지금들 뭐 다운로드 받거나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다 PDF 파일로 예쁘게 만들어 갖고 딱딱 줄 거예요. 이거 표로 딱 예쁘게 만들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쭉쭉 뽑아가지고 해줄 거니까 아직은 굳이 뭐 어떤 파일을 보거나 이럴 필요 없다.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하나를 걸고 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요렇게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그냥 우리 거에 딱 넣어놓게 되면 그거를 자기한테 공유 나에게 탁 보내놓는다. 네. 그러면 나중에 뭐만 할 수 있다? 자기 거를 보면서 외울 게 생겼죠.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워 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본 것들은, 외워졌던 것들은 다 지우고 나가면 되지. 삭제하면 자기 거 삭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지가 자기만 보는데 뭐 나에게 삭제하게 되면 나만 삭제하는 거겠지. 그렇게 가시면 정보 저처럼 막 자기한테 계속 보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자기한테 보내야 되는 문제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고 계속 제가 검토하느라고 문제 다니면서 보느라고 야 이건 이 문제들이 나오는 게 맞냐 이렇게 보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런 서비스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이렇게 한다니까 진짜 그 전에 딱 정리해 놓은 거 가지고 책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시험 보는 날도 책 들고 가는 사람 있는데 그거 보지도 않으면서 들고 다닌다니까. 그 시간에 그냥 머리 눈 감고 딱 그냥 명상하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이렇게 딱 틀어놓고요. 이거 넘기고 있는 게 나아. 심심하니까 하나 보고 두 개 보고 세 개 보고 돌리고. 나중에 제가 또 이미지 드리는 이유가
이미지가 있는 거 보면 돼, 이렇게. 24년도 1회차에 도메인 나왔습니다. 도메인. 정리 안 돼 있네요. 예. 정리되면 아주 보세요. 쭉 할 때 정답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고, 저 여기다가 아예 색깔도 칠해놓을 거야. 문제 딱 보고 답 딱 보이고 내용 딱 보이게끔. 시간 낭비하지 않게끔.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정답도 안 주고 문제만 쏙 빼가지고 또 따로 드릴 테니까 테스트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아까 누가 고맙게도 이런 거 해주던데, 제가 10문제 딱 올려놓고 10문제 중에 틀린 거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여기 투표로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1번, 2번 추겠을 때 본인들이 나 1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이거 알게끔 해가지고 딱 찍어주면 이게 한 12시 정도까지 찍혀져 있다. 그러면 연락에 또 준비해가지고 다음번 문제 수업할 땐 그 틀린 문제만 또 다시 풀어주고 가는 거야. 틀린 문제만. 이 사람은 1번 틀리고 저 사람 다 해서 10문제가 다 한 번에 다 틀린 게 있다. 그러면 10개 다 해주는 거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뭐 10대 사람이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틀리는 것들이 좀 많은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맞추고 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줄게 되겠지. 그러면 남은 거는 모르는 과목만 남았거든. 모르는 부분. 그것만 집중적으로 자꾸 흔드는 거예요. 랭귀지 그래도 잡혀서 잡힙니다. 결국에는. 랭귀지가 잡히는 게 나중에 할 거 다 외워지고 난 다음에 적당하게 왔어. 뭐 100% 적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랭귀지 중에 적어도 이 부분 하나만 잡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문제들은 계속 나오는데 요 문제 하나만 해결합시다. 그럴 때 그게 파이썬이 됐던 자바가 됐던 C가 됐던 매번 랭귀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대화로 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